안녕하세요. 구단수 PD입니다. 오늘 미래 컨텐츠에서는 간송미술관하고 이 간송미술관이 최근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메타버스 뮤지엄에 대해서 간송 메타버스 뮤지엄이라는 이름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간송미술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문화재의 문화재들을 디지털화하고 그 디지털화한 거를 NFT로 민팅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한정판으로 만드는 거죠. 뭐 100개면 100개, 뭐 1000개면 1000개 이렇게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거의 그런 미술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 한다는 거죠.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가상의 공간, 사이버 공간, 그다음에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지털 뮤지엄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디지털 뮤지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이 이제 워낙 유행을 하니까 다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디지털 거 이제 사이버 이것도 안 쓰잖아요. 메타버스로 이제 다 쓰니까 이제 그래서 메타버스 뮤지엄이라는 이제 얘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메타버스 뮤지엄을 간송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동안은 그게 뮤지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게 하고 하는 게 뭐 수익 모델,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보면서 돈을 내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직접 미술관에 가서 체험을 할 때는 체험한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내거나 하는데 온라인에 가서 보면서 돈을 내라 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들어서 뭐 이렇게 정말 실제로 가서 보는 것보다 더 뭐 감동적인 그걸 받으면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온라인에서 내가 어떤 미술 작품을 보고 감동을 확 받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나마 VR로 만들었을 때는 훨씬 더 마치 내가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는데 V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성이 떨어져서 내가 VR 기기도 있어야 되고 그걸 눈에 끼고 난 다음에 그걸 쳐다봐야 되고 하니까 그걸 다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직도 갈 길이 조금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NFT라는 게 사람들한테 바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 준 거죠. 이게 웬일이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복제를 무한 복제를 그러니까 디지털은 원본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으니까 그 어떤 디지털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복사한 파일은 원본 파일하고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디지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동안 이제 디지털 작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술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시도가 많이 되긴 됐는데 그거의 원본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NFT라는 기술이 이제 나오면서 NFT라고 기술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코드를 거기다 이제 부여하는 거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 그걸 기록해 놓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누구도 해킹하거나 변조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이게 원본이라고 하는 거를 인증을 명확하게 하는 인증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NFT가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새로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인증서를 붙이거나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과거의 그 문화재, 과거의 미술품 옛날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디지털화 한 다음에 거기에 NFT를 붙여서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흔쾌히 돈을 주고 사가지고 보유할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근데 어쨌든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NFT 관련돼서는 저는 굉장히 많은 실험이 돼야 되고 이 실험은 단순히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 컨텐츠 소비자들이 이 NFT가 적용이 된 그 디지털 작품에 대해서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할 거냐. 왜냐면 미술품이라든지 뭐 하여간 예술 작품에 대해서 그 굉장히 뭐 고흐라든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이 고가인 거는 그 작품이 원래 가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고가임에도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비쌀 수 있어. 그리고 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NFT를 적용한 디지털 아트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이제 디지털 아트를 아예 처음서부터 만들겠다고 한 그런 예술가들이 만든 디지털 아트를 NFT 코드를 붙여가지고 원본성을 딱 만들어냈을 때 그걸 보유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간 것 같아요. 일단 거기까지는 아마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고 실제로 그런 디지털 아트를 이제 소장하거나 구매하고 이런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사실은 생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기존의 미술품을 이제 구매하거나 소장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사람들이 생긴 그런 시장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인데 그 시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걸 내가 기술적으로 이거 만들어낼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고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라 이거는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실제로 많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실패하고 하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장이 뭔가 안정되게 정리가 돼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과도기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살아남는 프로젝트들은 엄청난 이제 그 부를 거머쥐게 되는 기회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NFT라고 하는 거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존의 그러니까 과거의 부들, 뭐 부동산이든, 그 다음에 뭐 주식이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기성세대들이 다 부를 이제, 이미 가졌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새로운 블록체인 아니 웹3, NFT라든지 뭐 이런 분야는 이제 막 새롭게 나타나는 새로운 부라는 거죠. 거기 암호화폐라는 게 껴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난 그 부에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환경인 거예요. 기성세대는 이걸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래에 이게 과연 그럼 계속적으로 그 암호화폐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게 의미가 있냐라고 뭐 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래는 젊은 사람들의 것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고 열광하는 게 결국 미래에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부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뭐 이거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 생각. 그래서 물론 시행착오고 당장 젊은 사람들한테 바로 부가 넘어가거나 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거치고 굉장히 뭐 망하는 사람 파산도 하고 몇 번 어려워서 엎어지고 뭐 겨울이다 어쩌고 뭐 힘들다 완전 망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과정이 거치겠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된다. 부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저도 조금 나이가 든 편에 속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이거에 뛰어들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저도 뭔가 이런 데에서 리스크를 걸고 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저도 이미 너무 안정적인 그런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서 리스크를 크게 걸고 뭔가 해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저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거나 내가 이거는 한번 해봐야겠다는 게 생기면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예,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에서 그러니까 간송미술관의 메타버스 뮤지엄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과거의 문화재, 과거 예술품을 이렇게 NFT화 하는 거가 과연 컨텐츠 소비자들한테 받아들여질까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옳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